자,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국가직이죠. 사회복지 지방직. 자, 우리가 4월 8일에 시행했던 건데 여러분들 물론 시험을 다 잘 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 강좌를 보시는 분들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왜 이 강좌가 필요하냐? 과연 이런 문제 유형들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기출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점에서는 반드시 봐야 되는 강좌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먼저 다음 시의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이죠. 굳이 가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자, 한자를 보면 구와 숙이였냐, 약불였냐, 번작이 끼게 하라 이런 거죠. 그러면 해석은 뭐가 되는 거죠? 거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있죠? 지금 거부가라고 거북이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숙이였냐, 머리를 내어라 뭐 하는 거죠? 요구 또는 명령이 되는 거죠. 머리를 내어라 명령 또는 머리를 달라는 요구. 근데 여기서 머리란 것은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가락국의 신화죠.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보시면 약불렸냐, 만약에 내놓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가정. 만약 네 머리를 내놓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번작이 끼냐, 구워 먹으리 그랬다라는 거는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불음, 명령, 가정, 위협 중에서 이 글의 화자의 심정이 가장 잘 드러난 건 뭘까요? 위협이죠. 구워 먹다, 너 안 주면 죽어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시상의 전개 방식, 불음, 명령, 가정, 위협 이런 내용 없는데요. 자, 그러면 불렀다라는 건 뭐에 해당하는 거죠? 거부가 즉 환기, 거북이를 생각하다 이런 뜻이니까 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명령, 요구, 가정, 조건이죠. 만약에 이렇다라면 조건, 마지막으로 위협. 그러면 내가 다 모르더라도 맨 마지막에 부르고 위협, 가정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 되셨나요? 넘어갑시다. 2번 문제. 자, 전문강의 사불식고라는 작품인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일단 제목이라는 거는 그냥 작가가 심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닙니다. 그 작가의 모든 작품이 은결되고 압축된 것들을 뭐로 한다? 제목이라는 알집에 이렇게 놓고 탁 터트리는 거죠. 그렇다면 정의성의 전문갑에 삽을 싣는 거죠. 삽은 누가 하는 거죠?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문학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만약에 어떤 작품을 쓸 때 현실 작품을 쓰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 자연 친화의 시를 제외한다라면 전부 다 뭐다? 부정적 상황에서 시를 쓰더라. 내가 뭔가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죠. 기분이 좋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삽을 어떻게 봐야 된다? 노동자들의 삶이 어떻다? 힘겨운 삶일 거다. 만약에 즐거운 삶이라면 굳이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겠느냐? 그러면 물이 흐른다라는 건 고정이에요? 고정이 아니에요? 고정된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저와 같아서 그럼 우리도 뭐가 되지 않았다? 고정되지 않았다. 저기와 같아서 즉 물과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면 자, 여기 좀 잘 보셔야 돼요. 삽은 노동자죠. 씻는 행위죠. 그쵸? 그 다음에 거기에 슬픔도 퍼다 버린다. 그러면 씻는 행위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이죠. 왜요? 자, 씻으면 슬픔을 퍼다 버린다 그랬죠. 그러면 씻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삽을 계속 놀리고 있다라면 슬픔이 있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가 있다? 힘든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나는 이걸 씻어서 슬픔을 확 버려버리겠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자, 쭈그리 앉아 담배나 피우고 그냥 이렇게 폼을 잡고 피는 게 아니고 쭈그리 앉아 핀다는 것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나는 돌아갈 뿐이다. 어디로?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평생을 노동을 하며 살았다. 이렇게 저물어 하강의 이미지니까 긍정, 부정,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거죠. 색강, 바닥, 썩은 물. 자, 여기까지 보니까 분명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달이 떴다라는 것은 하강. 그쵸? 여기는 상승.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뭐라고 있다? 부정적인 힘든 삶을 살더라도 달이 뜨는 거는 뭐하고 있다? 나름대로 이 삶을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있다. 나름대로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마을의 사람들의 마을, 가난한 마을이죠. 그런데 다시 어두워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삽을 싣고 슬픔을 버리고 그러려고 했지만 결국 돌아가는 곳은 어디다? 처음이 아니죠. 또 돌아가는 거죠. 어디인가요? 먹을 것 없는 마을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마을로 돌아갔으니 먹을 걸 위해서 다시 뭐 해야 된다?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노동하면서 슬픔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겨운 삶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말이 맞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화자는 일을 마치고 해지는 강변에 나와 삽을 싣는다. 그렇죠. 해지는 어디에? 뭐도 된 거죠? 강변에 나와 했죠. 그 다음에 색강 썩은 바닥물 하면서 해가 진 곳에서 삽을 싣는 거 맞고요. 화자는 강물의 슬픔을 퍼다버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되돌아가야 된다. 문제 없죠. 화자는 삽자루에 맡긴 한 생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그렇죠. 한평생 삽자루에 맡겼으니까. 그러면 4번인데 화자는 주관적 감정을 배제한다? 아니죠. 슬픔이란 단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슬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제하지 않았다라는 것.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것. 그런데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그냥 강의 모습이 아니라 색강이 썩었다는 등, 달이 뜬다는 등, 그 다음에 슬픔을 거기에 버렸다는 등 자신의 감정을 투영을 하고 있죠. 정답 몇 번이 된다? 4번.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3번 문제. 자, 밑줄 친 부분과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사자성어죠. 그럼 이걸 보기 전에 여러분 사자성어가 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7급과 9급을 나누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자가 나올 때는 뭐를 도금을 주면 9급, 도금을 주지 않으면 7급 이런 식으로 나누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오래되지도 않았죠. 7급이든 9급이든 그 다음에 뭐 계열에 관계없이 이제 뭐가 나온다? 뭘 주지 않고 음을 달아주지 않고 단지 한자만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한자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내가 여기 보면 이게 뭐가 달려있네? 이런 식의 공부는 이제 뭐 어떻게 됐다? 한물 건너갔다. 자, 그러면 5월 동주라는 게 뭐죠? 적이 서로 어쩔 수 없이 힘을 합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들을 5월 동주라고 하죠. 오나라와 월나라가 같은 배에 탔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낭중지추죠. 낭이 뭐죠? 주머니 낭, 중, 가운데 중, 지 어조사고요. 추는 뭐죠? 송곳추죠. 그러면 주머니 가운데 송곳이 딱 나왔다. 이런 뜻으로서 뭐 숨기려고 해도 숨기지 않고 그것이 잘 드러난다는 뜻이 되고요. 마이동풍, 마이동풍 굉장히 말죠.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금묵자흑, 자 먹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뭐 검정색으로 변한다라는 것, 즉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변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다라면 바로 가서 됩니다. 사실은 다 알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만약에 전체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다. 그럼 전부를 읽어서 풀어도 돼요. 당연히 그래도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모자라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특정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다라면 밑줄이 있는 어디부터 읽어라? 앞과 뒤에 어절부터 읽어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다. 만약에 밑줄이 이렇게 있다라면 바로 앞과 뒤를 먼저 읽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또 앞, 또 뒤를 읽어라.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또 앞, 또 뒤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간다라면 전체를 읽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문제를 푸는 요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짜잔짠짠짠 보시면 모수 그랬죠. 앞부터 볼까요?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한번? 아니면 하나 더 가봅시다. 하나 더 가서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모수가 3년이 되었다고 대답하자 평원군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법인데, 자 벌써 나왔죠. 어디에 숨어져 있어도 탁 튀어나온다. 낭중지추라는 건
이제부터 다 알겠죠. 주머니 속에 송곳, 송겨져 있는데 송곳이 뾰족해서 딱 튀어나와서 잘 보인다 뜻이기 때문에 모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모수는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머니에 넣어주시면 끝부분이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날 것입니다. 뭐가 드러난다? 송곳추. 주머니 넣어도 송곳이 팍 하고 드러난다. 정답 몇 번? 2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를 읽어도 답이 나와요. 그런데 부분을 읽어도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분을 읽고 빨리 정확함을 찾을 수 있다라면 시간 어떻게 됩니까? 절약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넘깁시다. 4번.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추론입니다. 자, 이거 열호형 소설이죠. 열호형 소설인데 전체로 보면 일단 정씨가 나오죠. 정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도소에서 지금 뭐 했죠? 출감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영달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영달이는 떠돌이 노동자죠. 그런데 우연히 정씨를 만나서 정씨가 지금 고향인 산포로 가고 있죠. 산포에 같이 가가지고 뭐한다? 그냥 막노동이라면서 거기 일거리를 찾으러 같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또 여기 나온 하나 백화라는 사람이 있죠. 여자. 술집 작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셋은 서로 유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 고향상실. 아하, 선생님 여기에서 하나 의문. 자, 고향인 산포로 가고 있다는데 고향상실이 말이 되나요? 자, 영달이도 고향이 있지만 떠돌이로 살아야 되고 백화도 작부로 산다는 건 고향에서가 아니라 나와서죠. 그런데 정씨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향인 산포로 가지만 뭐가? 자기가 생각하는 고향은 이미 사라졌다는 거죠. 즉 물리적인 고향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 그런 고향이 없다는 얘기죠. 아, 정씨도 고향이 당연히 있겠죠. 백화도 당연히 고향이 있겠죠. 그런데 뭐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속의 고향을 잃었다는 점에서는 서로 유대감을 갖는 사람들이다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은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어디에나 눈이 붙어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 없었죠. 배경이죠. 배경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럼 배경을 통해서 뭔가를 암시하죠. 그럼 뭘 암시하는 겁니까? 지금 백화가 뒤에 연결되니 백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정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보세요.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여기 한번 2번 이렇게 쳐봅시다. 일단은 됐죠? 그 다음 보시면 무겁죠. 영다리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자, 밑줄 치시고요.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정말 왜 가벼웠을까요? 무게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 들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고 생각하니 밑줄 쳐볼까요?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에서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해졌다. 자, 이것도 밑줄 쳐놓고 2번이라고 합시다. 백화를 업어서 누가 생각난 거죠? 바로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난 거죠. 그럼 2번 이렇게 연결해 두시고요. 또 백화가 말했다. 어깨 참 넓으세요. 한 세 사람쯤 없겠어요. 이런 것들. 어깨가 참 넓으세요. 한 세 사람쯤 없겠어요. 자, 이건 4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또 얘랑도 한번 연결해 봅시다. 그 다음에 대기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고. 그럼 객관적으로 근수라는 거는 참 무식하죠. 뭐 사람이 돼지고기도 아니고 한 근이 600g인데 뭐 너야 근수. 아우, 어쨌든 3번이라고 체크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보고 갈까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눈 덮인 길 고랑은 백화가 신음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맞죠? 왜냐면 눈은 부정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누가? 백화가 다리를 삐었죠. 그러니까 배경이 부정적이고 인물이 부정적으로 어떻게 된 거였습니까?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맞네요. 2번. 등에 업힌 백화는 영다리가 옥자를 떠올리게 하는 계기다. 아까 맞죠? 3번. 영다리는 대전에서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아니죠. 단지 이걸 뭐죠? 옥자를 어린애처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았다가 아니라 누구 백화를 업고 나서 옥자가 생각이 난 거지 옥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건 아니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백화는 처음에는 영다리의 등이 업히기 싫었으나 그쵸 좀 약간 거부했지만 영다리의 등이 업히는 싫어하는 내색도 없었다. 왜 뭘 가지고 알 수 있죠? 어깨가 참 넓으시네요. 한 3명쯤 얼굴 수 있어요. 뭐 자기 3분이나 업히겠다는 뜻이죠. 자 됐습니다. 5번 밑줄친 말의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빠르게 풀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그당 문법도 아니고 문맥적으로 봤을 때 다이어에서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줬다라는 건 이거는 빨리 풀 수 있는 즉 센스도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서 문맥적 의미를 찾을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장난 시계를 고쳤다죠. 이 고치다가 뭡니까?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된 것을 손질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놨다던가 아니면 원래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고장이 났던 것을 원래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이런 뜻이죠. 1번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다 이게 뭡니까? 입식으로 고치다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원래의 것을 무엇으로? 새로운 것으로 입식으로 다 바꿨다라는 뜻이니까 새로운 것으로 바꿨다. 그나마 매력적 오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새로운 거,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혹시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원래의 것이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근데 이거는 고장난 시계를 고치는 거는 시계의 상태는 그대로인데 안 돌아갔던 것을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뀐 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좀 다르죠. 상호를 순 우리말로 고치다. 이거는 뭐죠? 이름을 바꾸다죠. 이거는 이름을 바꾸다. 자동차에서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고치다 얘가 되는 거죠. 자동차의 그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만약에 뭔가 고장났다면 그것만 고쳐놓고 원래의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정답 3번.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법을 고치다. 이거는 뭐죠? 제도를 바꾸다의 개념이니까 다른 것으로 바꿔버린 거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6번 문제로 가서 밑줄친 말의 사전적 의미. 자 여러분들 사전적 의미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문맥적 의미는 앞에서도 얘기했죠. 고치다라는 것들을 본다라면 이번에는 단순하게 뭐 사전에 등재된 의미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을 빼놓고 밖에서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희망스럽지 않게 놀았다 그랬습니다. 희망스럽게는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희망스럽게는 몹시 바로 나왔네. 됐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많이 틀리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문법이 어렵다고 해서 문법만 열심히 해요. 물론 문법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왜? 난이도 조절은 문법에서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자성어, 사자성어, 고유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여러 명이 3, 4명 이상씩 이렇게 모여서 스터디를 하면서 자꾸 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희망스럽다가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단순하게 희망스럽다, 몹시 짓궂다 이런 식의 공부는 절대 하지 마라. 즉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항상 이렇게 알았다면 이걸 다른 데 적용해서 아우 쟤네들은 말이야 남학생들 봐 저렇게 노는데 희망스러워 이런 식으로 자꾸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합격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생기 있고 힘차며 시온스럽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죠? 활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건. 그러면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는 건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산만하다라는 얘기 들어봤죠? 보기의 태도나 행동이 가벼운 데가 있다. 이거는 잔망스럽답니다. 그런데 잔망스럽다가 이것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뭐 보통 잔망스럽다가 가장 많이 쓸 때는 뭐냐면요. 보기에 가냘프고 연약한 데가 있다 할 때 잔망스럽다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에도 나오죠. 소년의 부모가 소녀를 보면서 아우 잔망스러운 애가 이러죠. 그러니까 보기에 가냘고 연약한 아이 이런 식의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정도도 여러분들은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고요. 7번 갑시다. 접두사입니다. 접두사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접두사라는 게 뭐죠? 어근에다가 접사가 붙는 거죠. 접사라는 거는 무엇이 있다? 접두사라는 게 있고 전미사라는 것이 있죠. 접두사나 접두사는 어근 앞에 붙고 전미사는 어근의 뒤에 붙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 의미를 가진 어근의 뜻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접사입니다. 그런데 접두사는 뭐를 바꿀 수가 없다? 품사를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뭐다? 한정접사인데 전미사는 한정접사도 있지만 품사를 바꿔버리는 지배접사도 있다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는 게 더 좋고요. 그러면 한자죠. 한자. 내 딱 강강강강이 있죠. 그러면 강강강강의 한자를 보시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강자가 들어간 게 아닌 것. 그게 뭐냐? 강염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강한 염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강자가 들어간 거 맞아요. 강타자가 뭐죠? 타격이 강한 사람. 그래서 강자 맞아요. 강기침은요 여러분들 강한 기침이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기침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강기침은 마른 기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됐나요? 강행군은 정말 빡센 행군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강자가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됐죠? 원래는 정확하게 뜻하면 강행군은 무리하게 그것을 끝내려는 것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할 때는 자 빡센 행군 이런 식이 하니까 강하게 의미가 맞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셔서요. 밑줄친 말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를 분명히 내용을 알고도 틀렸던 수험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만 밑줄만 보면서 습관적으로 밑줄만 보면서 맞다 맞지 않다를 생각하고 바로 찍었을 텐데 문제는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하나씩 볼까요? 물을 강판에 가니 즙이 나온다. 그랬죠. 기본형이 뭡니까? 갈답니다. 여러분들 어간의 끝이 리을로 끝났을 때는 용언의 어간이 리을로 끝났을 때는 뭐 앞에서는 놀아보시오 앞에서는 뭐가 리을이 탈락한다. 그쵸? 근데 이때 리을은 관형사형 어이다. 다 알고 계시죠? 어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사용할 수 없다? 매개 모음 을을 사용할 수 없다. 되셨나요?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갈다 확인할까요? 갈고 놀아보시오가 없으니까 떨어지지 않아서 갈고가 되죠. 근데 리을을 붙이면요. 놀아보시오에 니은이 왔죠. 그러니까 리을이 떨어져서 가니가 되는 거죠. 그쵸? 물을 가시오 그랬어요. 시오 그랬으니까 시가 있는 거죠. 그럼 리을이 떨어져서 가시오 이렇게 된다라는 것. 그러면 물을 가니 맞죠? 니은이 왔죠? 기본형은 갈다에서 됐네요. 그 1번은 문제가 없어요. 2번은 오래되어 부른 국수는 맛이 없다. 자, 불어의 기본형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붓다가 되는 겁니다. 기본형이 붓다예요. 불다가 아니에요.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는 거는 붓답니다. 그러면 붓다에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디귿, 불규칙 용언. 생각나나요? 어간불규칙. 어간불규칙이 뭐가 있었죠? 사도바우루. 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떨 때 모음이 왔을 때 보통 아나 어를 넣어보면 뭐가 된다? 바뀌더라. 붙다, 붙고 어를 넣으면요. 선생님 왜 어를 넣죠? 음성 계열일 때는 어가 오고 양성 계열일 때는 아가 오는 거죠. 그러면 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건가요? 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디귿이 뭘로? 리을로 바뀐다라는 거. 그러면 기본형 불은 맞아요. 모음이 올 때는 이렇게 맞습니다. 모음이 오면 맞아요. 그런데 기본형이 불다가 아니라 붙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밑줄은 맞아서 잘 제대로 활용해서 썼지만 기본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아이들에게 위험한 데서 놀지 말라고 일렀다. 자, 기본형이 르불규칙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르다. 그러면 어간의 끝이 르로 끝났을 때
르로 끝났을 때 모음 앞에서는 여기에 뭐가 온다라면 모음이 온다라면 뭐가 의가 떨어진다. 그래서 보통은 리을형으로 바뀐다. 하나 볼까요? 기본형이 이르다죠. 자, 이르고, 이르니, 이르어를 해볼까요? 이르고 문제없죠. 이르니 문제없죠. 자음이니까. 모음이 오니까 이르어가 아니라 일러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또는 이르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르러 어가 오면 이르러가 되겠죠. 됐나요? 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형은 이르다 할 때는 일렀다, 일렀다 이렇게. 어시 오면 일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들렀다도 마찬가지죠. 기본형이 들으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활용을 하면 들렀다. 3번과 4번이 유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9번 갑니다. 다음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보면 중국인의 글입니다. 이건 단편 소설이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성장 소설입니다. 여러분, 성장 소설이란 거는 내가 그 화자가 어렸을 적에 겪은 일을 성인이 돼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미숙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니 이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걸 보통 성장 소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 소설이 바로 황순원의 소나기, 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단편 성장소설이면서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 읽어가면 알 거고요. 배경은 한국전쟁이 끝난, 즉 6.25 전쟁이 끝난 후 어느 항구입니다. 즉 중국인의 도시라는 거리, 항구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제는 어린 시절의 체험과 육체적, 정신적 성장, 그래서 성장소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는 인물은 여자입니다. 중국인의 거리에 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힘겹게 살아가던 그 중국인 거리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관찰해 나가는 소설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장소설이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이 소설의 맨 끝에 보면 나라는 여자가 뭘 하냐면 생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돼가는 과정, 그죠? 한 여자로서 그 꼬마에서 여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 육체적 성장, 그런 것들을 잘 그려낸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일주일에 한 번쯤 돼지고기 방근 혹은 반의 방근을 사러 가는 푸주간이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머니는 돈을 들려보내면 매양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 밑줄 쳐놓고요. 여기다가 2번이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전체를 보면 여기는 또 1번에 해당하는 거죠. 답지와 나중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게 주거든 얘야 조금 주냐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비계는 살로 주라고 말해라. 자, 여기까지 또 볼까요?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를 우리 1번으로 봅시다. 됐나요? 또 푸주간에서는 한쪽 볼에 힘껏 쥐어 질린 듯 여문 밤털만한 혹이 달리고 그 혹뿌리에 상기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이에 끄들리고 있는 듯 길게 뻗친 수염을 기른 호라비 중국인이 고기를 팔았다. 애라고 조금 주세요. 밑줄 쳐놓고요. 애라고 조금 주세요. 이렇게 한번 밑줄 쳐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1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또 키가 작아 발도듬지를 간신히 진열대에 턱을 올려놓고 돈을 밀어 넣는 것과 동시에 나는 총알처럼 내뱉었다. 고기를 자르기 위해 벽에 매단 가죽끈에 칼을 문질러 나를 세우던 중국인은 미처 무슨 말인지를 몰라 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밑줄 칠까요? 다시. 나는 비계는 말고 살로 달라고 하던 어머니가 일러준 말을 하기 전에 중국인이 고기를 자를까봐 허겁지겁 내쏘았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내쏘았다. 여기까지 밑줄 치고 이것도 1번이라고 합시다. 됐나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고기로 달래요.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으면서 그때야 비로소 고기를 덥석 내었다.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밑줄 칠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4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1, 2, 3 이렇게 번호를 먹였는데 한번 볼까요? 1번. 어머니의 주의에 대한 나의 수용. 맞아요, 들려요? 맞죠? 분명히 어머니 주의 줬죠. 애라고 조금 주냐고 말해라. 비계 말고 살로 주라고 말해라. 그러자마자 가서 애라고 조금 주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나에게 심부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그게 바로 2번 뭐가 있나요? 돈을 들려보내면 매양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고요. 3번, 시간적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 여기서 시간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이 있나요? 아니죠. 시간적 배경도 정확하지 않고 공간이란 건 이제 뭐 푸주간 같은 건 나와 있지만 그거 특별한 역할이 있는 건 아니었죠. 정답은 3번 가시면 되고요. 4번. 나의 말에 대해 푸주간이 중국인이 보여주는 정서 뭐 한 거죠? 이놈 당돌한 녀석이네 하면서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그다음에 가죽도 주지. 그래서 이놈 당돌한 꼬마 녀석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네요. 자, 보시면 우린 전체를 한번 읽으면서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이니까 이걸 고치면 다음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이 내용과 별반 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밑줄 쳐보고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2번 답지입니다. 또 볼까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한다. 그러므로 세모 치시고.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3번 답지와 연결할 거고요. 또 갑시다.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한 거다? 말과 행동이, 말과 생각이 꼭 달라붙은 쌍둥이인데까지 한번 밑줄 쳐보시고요. 여기도 역시 3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됐죠? 분명히 쌍둥이인데 생각에는 한 놈은 생각이 되어 속에 감춰져 있고 다른 한 놈은 말이 되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세모 치시고요. 생각이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위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는 견해. 몇 번? 1번 답지와 연결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 앞선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틀렸다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가 있다. 됐죠?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거의 대부분 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밑줄 쳐놓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거의 대부분 말로 나타낼 수 있다까지 밑줄 쳐놓고 2번 이렇게 갑시다. 누구든지 가슴속 응어리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애태용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말과 생각이 서로 안팎을 이루는 쌍둥이가 아니면 쉽게 판명된다. 그러면 이게 뭐다? 말과 생각이 서로 뭐가 아닐 수도 있다. 쌍둥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밑줄 치고요. 매우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를 주워 담는 작은 그릇까지 밑줄 치고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 하여도 그것을 가능한 한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밑줄 쳐놓고 4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 글쓴이의 필자의 생각이 아닌 것 그랬죠.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 아까 1번 부분을 연결해 보시면 되고요. 2번,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맞죠? 그 앞에도 2번이 분명히 있었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 나타낸다. 이 부분에서도 정확히 드러나죠. 3번,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3번 앞에서도 분명히 얘기했고요. 4번 왜 틀렸을까요?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생각 뭐 할 수 있다. 보시면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정답 몇 번이다? 4번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1번 문제.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라는 작품입니다. 자, 바다와 나비라는 작품을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알려준 일이 없기에 제목을 보니까 그가 누가 될까요? 나비가 되죠. 바다의 깊이를 일러준 일이 없기에 그럼 수심 밑줄 치고요. 그러면 나비가 지향하는 이상세계입니다. 이거는 바다가 지향했던 거.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흰 나비는 뭐가 되는 거죠?
꿈이 있는 거죠. 왜? 바다가 무섭지 않은 이유는 얘를 뭐로? 청무밭이라고 생각하는 희망과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의 시죠. 그러면 흰나비는 뭐가 되는 겁니까?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뭘로 보면 된다? 지식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 문명의 반대 개념이다. 되셨나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그럼 바다는 뭘까요? 냉엄한 현실입니다. 냉엄한 현실, 그렇죠. 아직은 모르니까 그래서 청무밭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청무밭이란 건 결국 뭡니까? 나비가 꿈꾸는 이상세계. 그렇죠. 내려갔지만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돌아왔죠. 그럼 공주라는 거는 뭡니까? 아직 냉엄한 현실을 잘 모르는, 즉 세상 물정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 세상 물정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 비유적 표현이죠. 3월 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 서글픈 그랬습니다. 그러면 3월 달 바다 밑줄 칠까요? 이거는 뭐죠? 생명의 공간이죠. 그런데 아직 뭐가 피지 않았다? 꽃이 피지 않았죠. 그럼 꽃은 뭡니까? 나비가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나비가 찾는 이 꽃은 생명입니다. 서글프대요. 나비허리의 새파란 초생달이 실이다. 시각의 촉각학 공감각적 이미지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는 전체적으로 감각적이고 시각적이죠. 또한 어조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절제된 어조죠. 그러면서 냉엄한 어조가 보이고요. 표현상의 특징은 색채 대비,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잘 나타나 있다. 또 흰나비와 무엇, 푸른 바다, 색채 대비면서도 순수와 냉엄한 현실, 이것들의 대조적 심상들, 또 감정을 많이 절제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바로 갑시다. 1번, 청무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 그렇죠. 긍정의 이미지와 부정의 이미지, 냉엄한 현실과 나비가 꿈꾸는 이상. 두 번째, 흰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 그렇죠. 아직 누군가 그 수심을 정확히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바다를 무엇으로? 청무밭으로 알고 내려갔다가 엄마야 하고 다시 올라왔죠. 3번,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 에이, 뭔 의지 부족이야. 연약한 거죠. 즉 냉엄한 현실에 맞서려고 했지만 결국은 뭐가 된 겁니까? 안 된.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방관적 태도도 더더욱 아니죠. 됐나요? 그 다음에 3월달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은 모두 차가운 이미지. 맞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넘기셔서 1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한번 쳐보실까요? 여러분들 보기를 참고한다라면 여기에서 뭘 찾아야 된다?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정보가 나왔다라면 정보에 한정해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내가 이 작품을 안다 하더라도 내가 막 뭔가를 하고 싶더라도 그러면 안 돼요. 보기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가야 된다라는 거 한번 볼까요? 그럼 보기의 핵심이 뭔가 봅시다. 어떤 특정 시기의 풍속이나 또는 세태의 한 단면을 그리는 소설 양식을 무슨 소설이라 그런다? 세태소설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세태소설은 당시의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를 묘사했다. 그러면 당시의 시기의 풍속이 안 좋았고 당시의 세태가 안 좋았다는 얘기겠죠. 그 사회에 대해 비판의식을 그래서 뭔가 불만이 생겨서 고발하겠다. 드러낸다. 대표적 소설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보지 마시고 답지를 한번 먼저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센스가 있다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문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보시면 기억 리을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세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보면은 거기 보시면 풍속, 그쵸? 풍속 이런 것들을 전부 뭘로 봤다? 부정적인 것으로 봤다. 그런데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으니까 다 부정적인 것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보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하나 정도는 뭐가 나온다? 긍정적인 게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볼까요? 그러면 세태 단면이 들어간다. 세태는 분명 보기에서 부정적으로 봤죠. 그러면 공간적 배경이니까 세태가 나타나면 무조건 부정.
적극성을 지닌 존재들로 서술자의 예찬 대상이다. 긍정. 무거운 한숨을 유발하는 부조리한 현실. 부정. 서술자가 금강이 고조되어 있는 것을 설정한 대상이나 공간이다. 그러면 내가 4번은 모르더라도 1번과 3번은 부정이죠. 2번은 긍정이죠. 그러면 4번도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부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예찬이라고 나오는 순간 보기는 부정적인 풍속이나 부정적인 지금의 세태를 비판해야 되는데 웬걸? 긍정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답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배울 때 또는 우리가 기출을 통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정말 다 될까? 다른 작품에도 적용이 될까? 해보니 된다? 그러면 저를 믿고 그때 제대로 내가 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돼 있나? 자, 기억 봅시다. 개찰구죠. 개찰구는 자 부정적인 게 돼야 되죠. 왜? 답은 이미 니은이니까. 기억은 분명 개찰구가 부정이 돼야 돼요. 개찰구에 뭐가 있죠? 2명의 사내가 있어요. 낡은 파자마에 못이 두루마기 노란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은 구보는 확신을 가져 뭐라고 단정한다? 무직자라고 단정하는 거죠. 그러면 개찰구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니 세태 단면 무직자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이 무직자들은 다 뭐다? 금강불호커다. 됐나요? 그러면 금강불호커는 또 뭐가 돼야 돼요? 부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강불호커들이 다 뭡니까? 시대의 무직자. 백수를 좋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럼 금강불호커는 긍정, 부정? 부정. 근데 답지는 예찬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 정답 니은 맞잖아요. 또 디귿도 볼까요? 자, 디귿을 보시면 어디 갔나? 위로 올라가서 황금광시대, 금강불호커죠. 틀림없는 이들은 구보는 새삼스리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저곳에서 눈에 띄었다. 그러면 개찰구는 무직자고 금강불호커들만 있는 공간이죠. 황금광시대. 그럼 황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시대.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세대. 이거를 긍정으로 본다는 건 아주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럼 리을로 바로 갑시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강, 열람실에서도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앞쪽으로 볼까요? 그러나 뒤에 고도의 금광열은 아까 금광과 관련된 건 부정이었죠. 오히려 어디에 있었다? 이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답지 4번 보면 서술자가 금광열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한 대상이나 공간. 맞죠? 오히려 금광열은 여기 있었다. 그러면 총독부, 청사, 동쪽, 최고층, 광무가 열람실을 뭘로 본다? 부정적인 공간이고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왜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보기가 그렇게 주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비울 수 있어야 돼요. 보기를 준다는 건 그냥 심심해서 주지 않는다라는 거. 뭘 준다? 혹시 알고 있는 지식이 있더라도 보기에서 뒤바꿀 수 있으니 과연 그런 능력, 뒤바뀌는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보기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가끔씩 시험에 내고 있다라는 거. 자꾸 수능과 유사한 유형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가서 기억 리을에 대한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자 13번 한번 볼까요? 앞뒤 문맥을 보시면 자, 백발이 신령이 일제히 하강하여 정결케 지은 재물을 모두 다 흠량한다. 근데 이거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앞뒤로 보라 그랬죠. 빌기를 다음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황천인들 무심할까 단상의 오숫구름이 사면에 옹이하고 산중에 백발 신령이 일제히 하강하여. 자, 신령이 하강하니까 하늘에서 지금 땅으로 내려왔죠. 정결케 지은 재물을 모두 다 흠량 먹었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길조가 여하니 귀자가 없었소냐, 귀한 자식이 없겠냐.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자식과 관련돼야 돼요. 1번 답지 볼까요? 길조가 일어날 것임을 암주한다. 맞죠? 선생님 왜 꼭 좋은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아니,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의 사람이 인간이 준 걸 먹었는데 배불러. 너는 근데 왜 반찬이 오늘은 소세지가 없어? 넌 나를 무시한 거야? 이런 미친 신선은 없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임신을 했으니 이 임신한 아이는 뭐가 된다? 훗날 엄청난 사람이 될 거다. 하늘이 점지해 준 아이죠. 그러니까 길조 맞습니다. 여러분 답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빌기를 다한 후에 만심고대하던 차에 하루는 꿈을 얻으니 천상으로 5가지의 구름이 영롱하고 이론의 하늘의 성관이 청룡을 타고 내려와 말하기를 그랬죠. 뭐가 됐나요? 나는
2번 니은을 보시면 부인이 꿈꾼 상황이다. 그렇죠. 하루는 한 꿈을 얻으니 그랬으니까 꿈을 꾼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청룡을 다스리던 성관이더니 익성이 무도한 고로 상제께 하려 익성을 취취하여 다른 방으로 귀향을 보냈더니 익성이 이걸로 합심하여 백옥루 잔치 시에 익성과 대전한으로 상전에 득제하여까지 한번 잘라보시면 디귿 볼까요? 성관이 인간 세상에 뭐하기였다? 귀향을 오게 됐다. 어디에 있어요? 귀향을 보냈더니 됐죠. 그럼 다 나와 있어요. 그럼 3번까지 맞았으니 정답은 4번이죠. 자, 한번 볼까요? 리을 보시면 상제께 득제하여 인간의 내치심에 갈 바를 모르더니 남악산 신령들이 부인 댁으로 지시하기로 왔사오니 부인은 애오라서사하고 타고 온 청룡을 오은간에 방송하며 이루풍진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 그랬죠. 그럼 이 신선이 어디로 왔죠? 부인 댁으로 왔죠. 그럼 부인 댁으로 내려오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어디로 왔다? 부인한테 왔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귀자가 없을소냐 그랬죠. 그러면 얘가 태어날 거예요. 4번 리을 남악산 신령이 후일 청룡을 타고 천상세계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왔죠? 부인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으니까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천손 하강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내려가셔서 뭐 크다는 문제 없습니다. 14번 갑니다. 또 한자야. 아이고야. 이 한자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단순함기 실력을 한번 찾아봅시다. 설명이 뭡니까? 설명이란 어떤 일이나 내용을 상대가 잘 알게 밝혀 말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설명은 뭐한다? 잘 알 수 있게 밝혀서 말한다의 의미죠. 그럼 밝혀서 말한다. 밝혀서 말한다. 간단한 거죠. 말씀설, 밝을명 찾아봅시다. 이거 얘는 틀렸네. 넌 탈락. 그러면 1, 3, 4가 남았죠. 자, 묘사가 뭐죠, 여러분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현상을 그대로 뺏긴 것, 즉 그림을 그려서 베껴서 뺏겨 그림을 그리듯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럼 뭐 하됩니까? 뺏길 사, 그릴 묘 이렇게 나와야죠. 베낄 사와 그릴 묘가 있는 거. 아이고야. 그러면 이제 1번밖에 없네요. 1번과 2번은 같은 건데 어차피 2번은 떨어졌죠. 그러면 정답 몇 번? 1번.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알고 여기에 관련된 단어가 있냐를 먼저 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거다. 서사는 뭡니까? 그러면은 어떠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적는다는 얘기죠. 순서대로 적는다. 그러면 차례서, 그쵸? 사자는 뭐죠? 일사 이렇게 적는다. 일을 차례대로 한다라는 뜻이니까 맞고요. 논증은 뭡니까? 어떤 병의 증세를 논하다. 그래서 증세 증자에다가 논할 논자를 써서 정답 1번이 정확히 맞네요. 되셨죠? 넘깁시다. 15번.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정에 맞는 것 그랬습니다. 하하, 여러분 여기서요. 지금 말하는 건 낫다와의 개념과 낫다의 개념을 알고 있냐를 물어본 겁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낫다 위에 낫다는 뭡니까? 뱃속에 있는 어떤 애나 새끼를 몸 밖으로 팍 하고 밀어내는 것. 그거는 낫다죠. 이 두 번째 낫다는 뭐죠? 병이 아팠던 몸이 원래 상태로 원기를 회복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만약에 이거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야, 너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니? 하면은 애 낳았어요? 그럼 특히나 남자한테 한번 해봅시다. 야, 너 어저께 많이 아프던데 병 나았어? 하면은 나 어디로 애를 낳아? 어디? 난 나올 곳이 없는데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쳐야 되죠. 1번은 틀렸고요. 됐죠. 두 번째 넉넉치. 자 봅시다. 기본형이 넉넉하다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하가 올 때는 하 앞에서 울림소리일 때, 즉 모음과 자음 중에서는 울림소리가 뭐죠? 엄마의 잔소리. 그래서 마누라야가 온다라면 뭐가 됩니까? 하에서 뭐만 생략이 되더라? 아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남아 있고요. 그 뒤에 뭐가? 지가 온다라면 히읗과 지가 만나면 거센 소리 뭘로? 치로 변한다. 그러면 울림소리 뒤에 하가 온다라면 뒤에는 거센 소리가 되고 안 울림 소리가 온다라면 뭐가 된다? 안 울림 소리 뒤에 하 자체는 뭐가 된다?
완전히 생략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넉넉하지들 보면 기억이 무슨 소리죠? 안 울림 소리죠. 그럼 안 울림 소리 뒤에 오는 하는 뭐가 된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넉넉하다, 넉넉하고 넉넉하지가 온다라면 어차피 하는 떨어졌으니까 넉넉지가 돼야 되지 이처럼 넉넉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이미 틀렸고요. 되셨나요? 3번. 그러면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간편하다라는 게 있죠. 간편하고 간편하니 간편하지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니은은 무슨 소리죠? 울림 소리죠. 울림 소리 뒤에 하가 왔으니까 히읗은 남고 아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지가 왔을 때는 히읗과 지읒이 만나면 뭐가 되죠? 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간편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3번.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갔다. 그런데 기본형이 뭐가 되나요, 여러분들? 잠갔다는? 잠그다가 맞나요? 잠구다가 맞나요? 자,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잠구다, 잠그다. 아닌데? 잠구다가 더 맞는데? 이런 건 없습니다. 잠그다가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잠그다, 잠그고, 잠그니 아시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음이 오니까 으 탈락이 돼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아가 그대로 넘어가서 잠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답 3번인가요? 그럼요. 5가지를 이어서 밧줄처럼 만들었다. 기본형이 뭐죠? 기본형은 있답니다. 있다. 그러면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있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만들다의 의미니까 있다, 있고, 어서를 놓으면 잇, 어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이어서 사도바우로, 즉 어간의 사도바우로 시옷, 디귿, 그 다음에 바, 우, 르가 오면 불규칙 용언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시옷이 없어지고 탈락하는 현상. 그래서 이어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여서가 아니고 뭐가? 어서가 돼야 되는 거죠. 확실히 이해되셨죠? 넘어갑시다. 16번. 이거는 사실 5초짜리 문제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거 점수 다 주겠다고 낸 문제 아닌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훈민정음 28자음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훈민정음 28자음과 모음을 한번 봅시다. 원래 자음부터 한번 볼까요? 자음의 원리는 뭡니까? 우리 구강구조의 모습을 상영한 거죠. 그러니 자음 같은 경우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상영을 하고 그 다음에 가획의 원리가 있는 거죠. 기본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디? 서울시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된다? 강 넘어 서울. 기본자 5개에다가 획을 더 그으면 크 니은에다가 획을 덮고 획을 하나씩 그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츠 여린이읒 히읗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체자라는 게 있죠. 예디음, 리을, 반치음. 그러면 이렇게 갈수록 뭐가 거세지는데 거세진 소리가 크크, 느드트, 무브프, 스즈치, 잉 이렇게 거센 소리가 나는데 이쪽으로 오면은 거센 소리가 아닌 소리가 났기 때문에 이체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자음이었죠. 그럼 모음은 뭐죠? 모음? 천지인의 모형을 상영했죠. 천지인의 모양을 상영을 하고 무슨 원리죠? 합용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 가장 기본이 되고요. 땅, 사람이 있는 거죠. 하늘의 모양은 동그랗고 땅은 평평하고 사람은 서 있는 모습이다. 합용, 합치는 글자이기 때문에 초출자는 한 번 합쳐진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항상 기준은 뭘로? 하늘. 그래서 땅 위로 하늘이 솟아오르면 오. 그 다음에 사람 오른쪽에 하늘이 있으면 아. 반대로 여기는 양성모음이 되는 거죠. 반대가 되면 뭐가 되나요? 하늘 밑으로 해가 지면은 우. 하늘, 사람 옆에 하늘이 붙으면 그래서 양성과 음성, 밝고 경쾌한 소리, 어둡고 무거운 소리. 이게 초출이라면
제출자랑은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여기에다가 하늘을 한 번씩만 더 해볼까요? 요, 야, 유, 여 이런 것들이 제출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열이니읒은 자음에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반치음은 어디에 있나요? 이체자에 있죠. 유는 어디에 있나요? 제출자에 있죠. 순경읍, 비읍이 안 보이네요. 그러면 순경읍, 비읍이라는 건 왜 만들었을까요? 한자음의 표기를 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발음은 했지만 킹세종 오라버님께서 만든 적은 없다.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아이고, 끝났습니다. 17번 갑시다. 밑줄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그랬죠. 자,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자, 여러분, 이 한밤중에요, 깊은 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한 단어입니다. 깊은 밤이라는 의미의 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거 붙여 쓰는 거 맞아요? 띄어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 애는 뭐가 되는 거죠? 조사가 되는 거죠. 조사는 홀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단어 뒤에 붙어 쓰는 조사가 왔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 그러면요 2, 3, 4번은요 아유 승질머리하고는 이제부터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뿐이란 거 얘기할게요. 뿐은 어떤 경우입니까? 용언에 관형사형, 즉 용언에서 관형사형 어미가 붙는 경우죠. 뭐가 있나요? 니은, 리을, 은는 이런 것들. 관형사형 어미 뒤에 붙어서 따름의 뜻이 있다라면 뭐뭐일 따름의 뜻이 있다라면 이건 뭘로 쓰인다? 의존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띄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일 때? 체언 뒤에 붙어서 체언 뒤에 붙으면 뭐가 되는 거죠? 조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뜻? 한정의 뜻을 가지는 어떤 한정을 하는 보조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뿌는. 그러면 이건 붙여 써야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그는 일도 잘할 뿐더러 일을 잘할 뿐더러.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잘할 뿐더러 맞나요? 아니죠. 어떻게 돼야 된다? 붙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아니에요. 잘할 뿐더러가 붙는 게 아니라 잘할 뿐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더러가 띄어 써져야 되는 거죠.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용언에 관형사형이 왔죠. 그 다음에 따름, 잘할 따름이니까 그래서 뭐가 된다? 띄고 더러. 친구가 도착한 지 2시간 만. 이 만의 개념 봅시다. 만도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경과. 그런데 언제 지나서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어미 뒤에서 시간의 경과의 의미를 갖는다면 뭐가 된다? 이런 경우는 의존명사. 그래서 시간의 경과의 의미를 갖는 의존명사.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띄었어야 된다. 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언이나 용언 뒤에서 용언 뒤에 오는데 어떤 경우 한정이나 비교나 어떤 행위를 나타낸다라면 한정을 나타내거나 비교를 나타내거나 어떤 행위 자체를 설명한다라면 이거는 뭐가 된다? 붙여 써야 됩니다. 왜? 보조사이기 때문에. 이럴 땐 보조사. 그러면 보세요. 시간의 의미냐 한정이냐 비교냐 행위냐를 따지면 되는 거죠. 친구가 도착한 지 2시간 시간이기 때문에 의존명사로서 뭐가 돼야 된다? 띄어 쓰셔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안 된다가 원래는 안부정은 부사이기 때문에 안 띄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나 또는 물건, 현상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면 이거는 한 단어로 보는 겁니다. 그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뭐가 된다? 안 풀린다. 좋게 이루어지지 않는다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 쓰셔야 됩니다. 되셨죠? 18번. 도금이 모두 바른 것. 자, 1번 탐험, 모순, 화폐 다 맞는 거죠. 그러면 2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지금 사기 맞네요. 야기 맞죠.
그 세 번째 치열이 아니고 뭡니까? 장렬이죠. 3번은 형자가 아니죠. 형극이죠. 그 다음에 파탄 통찰은 맞고요. 잠언 맞죠. 악한이 아니죠. 오한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오한 잘못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치 맞죠. 정답은 1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 계속적으로 한자를 보셔야 될 겁니다. 19번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정말 이거는 제가 주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또 써야 돼. 그래도 또 써야죠 뭐. 짜잔 짠짠짠. 자,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조음은 소리 내는 겁니다. 그러면 조음, 위치, 처음에 소리 나는 위치가 양순, 시조, 경구, 영구, 후 5개가 있고요. 소리 내는 방법은 파, 찰, 파, 열, 파, 찰, 마, 찰, 비, 유, 이렇게 돼 있죠. 시작합시다. 어디 가자? 바다 가자. 어느 바다? 서해. 누구랑 가야죠? 마누라 야랑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음체계 봅시다. 현대국어의 모음체계. 짠짜라란 짠짠짠짠. 자, 이거는 입을 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가장 벌리는 소리가 뭘까요? 반을 나누시고요. 아가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거죠. 그럼 입을 벌리지 않는 소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우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임의적으로 반을 잘랐을 때 이 뒤쪽은 뭐 한다? 뒤집기 내용이고 이 뒤쪽은 뭐가 된다? 이 앞쪽은 뭐가 된다? 더하기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 뒤집기를 할 때는 아를 뒤집으면 무슨 소리가 나죠? 어 소리가 나죠. 우를 뒤집으면요 오 소리가 나죠. 을을 뒤집으면요 으니까 쓸 필요가 없죠. 자, 이제 더하기입니다. 이와 우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건가요? 위가 되는 거죠. 이와 오를 더하면 외가 되는 거죠. 이와 어를 더하면 애가 되고요. 이와 아를 더하면 애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봐. 이런 식으로. 이때 보시면 혀가 앞으로 이우 하면 앞으로 오니까 여기를 뭐라고 한다? 전설모음. 뒤쪽을 후설모음이라 그러죠. 또 위, 외, 우, 오 하면은 무슨 소리가 나죠? 위, 외, 우, 입술이 둥그레지는 원순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평순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입이 많이 벌어지는 게 이 애가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폐모음, 얘는 개모음. 그 다음에 이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어떻게 혀의 위치를 보면 이 할 때 이가 혀가 제일 위에 있죠. 그래서 고설, 개모음은 저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됐네요. 하나씩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니은, 미음, 이응. 니은, 미음, 이응은 유음이다. 비음인데요? 끝났네. 정답 몇 번? 1번.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지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도 봅시다. 시옷, 쌍시옷, 히읗은 마찰음이다. 시옷, 히읗은 마찰음은 맞는데 선생님 쌍시옷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파열음의 삼중체계고 된소리와 거짓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쌍비읍과 피읍이 있고 쌍디귿과 티읕이 있고 쌍기역과 키역이 있고 쌍지읒과 치읒. 그래서 파열음의 삼중체계에다가 시옷은 여기 쌍시옷은 마찰음에 해당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음으로 넘어왔네요. 아는 후설모음이다. 아는 후설모음이다. 맞죠? 그 다음에 위, 외, 오, 우는 위, 외, 우, 오는 원순모음이다. 맞죠? 끝. 정답 1번. 되셨죠? 설명은 굉장히 길지만 이건 기본 첫 강부터 늘 강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게요. 넘어가서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단락 순서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윗글의 전개 내용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답지를 같이 보면서 한번 가도록 합시다. 답은 전부 다가 1번에 가가 있기 때문에 가가 맨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은 딱 보는 순간 알 수가 있죠. 근데 나는 뭐가 됐나요? 그러므로 됐습니다. 나에서는 그러므로라는 거 밑줄 쳐볼까요? 세모 칠까요?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어떻다? 같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같아야 된다라는 것들 한번 볼까요? 1번 가보면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이쪽에서 보면 모두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 이것이다. 그러면 사물은 저쪽도 이것이고 이쪽도 저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 이것 저것 얘기한 거는 어디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받아왔죠. 그럼 가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나가 나와야 된다. 그럼 답지가 가와 나가 나간 건 몇 번인가요? 1번, 2번, 3, 4번 지워주실까요?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특히나가 라가 나오면 대화인데요. 이건 그 얘기가 이것저것 아니잖아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세모 칠까요? 그래서 자, 또 봅시다. 나에서 보면 이것과 저것은 뭐다? 이것과 저것은 모두 해시가 말하는 방생의 설이다. 그럼 방생과 관련된 걸 찾으면 되겠죠. 방생과 관련된 거나 해시와 관련된 걸 한번 찾아봅시다. 방생이나 해시. 방생은 안 보여. 그러면 여기서 해시가 말하는 방생이니까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것은 해시나 방생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방생 해시를 찾아보니까 여기 하나 있네. 해시. 내용을 바꾸려고는 했지만 해시와 관련된 건 얘가 있죠. 그러면 나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라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럼 답지 볼까요? 나 다음에 라가 나온 거 2번. 그 정답 몇 번? 2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락의 순서를 찾을 때는 뭘 해야 된다? 앞과 끝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뒤에서 말하는 내용과 연결이 된 거를 빠르게 찾아내야만이 단락 순서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현장에서도 이 단락 순서를 할 때 학생들이, 즉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가셔야 돼요.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또는 앞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과연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특정한 단어로 이렇게 끝이 났다라면 이 단어와 바로 연결이 돼야 되니 해시나 방생과 관련된 것을 먼저 찾자. 두 개가 있으면 자세히 봐야 되지만 하나만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바로 뒷단락으로 와야 되는 거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지방직은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본 수험생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강좌를 보는 여러분들은 이 강좌를 보고 나서 저렇게도 푸는 방법이 있었구나, 그냥 단순하게 푸는 게 아니구나, 기출의 유형이 뭐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오래 보신 분들은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보실 분들은 이걸 통해서 모두 또 다 합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